안녕하세요.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그 일을 하다 와가지고요.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소식인데요. 바로 도지코인 소식입니다. 이거를 보시면은 트위터 2022년 마일스톤 이제 이정표를 이제 이 개인 유튜버가 아니다 트위터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다. 본인들 농담도 있고 예를 들면은 트위터 헤드쿼터를 홈레스 이제 그 노숙인 쉘터로 옮기다 뭐 이거는 뭐 농담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완성된 것도 있고요.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보드 멤버를 잘렸죠. 그다음에 스태프 일하시는 분도 좀 이제 많이 정리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 해결됐고 제가 지금 가장 눈뜨게 보는 게 바로 도지 티핑입니다. 도지 티핑 막연하시죠? 지금 들어보면은 저도 확실치 모르는데 이제 결국 팁을 주는다는 건 이제 도지가 사용은 된다는 말이잖아요. 근데 이미 가장 성공한 플랫폼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거의 거저 갖고 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.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난 10년 동안에 고생해가지고 지금의 유튜브를 만들었잖아요. 근데 거기에 있는 성공 요소들을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물론 제 생각입니다. 예를 들어서 미국 아마존이 한 거를 지금 쿠팡이 그대라고 쿠팡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요. 거의 90%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위터에서 비디오상에서 긴 영상이라는 게 많잖아요. 근데 거기에 중간중간 유튜브처럼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 자체 광고 자체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모든 것이 직원들 월급 도지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파생이 된다 그러면은 도지로 티핑이 되고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은 좀 아니죠. 그래도 지금 하락장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몇 분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뭐 좀 심하다 뭐 도지는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살짝만 말씀드렸었는데 하락장에서 결국은 제가 말했을 당시에서 지금 뭐 100% 이상 올랐잖아요. 하락장에서 100% 이상은 뭐 충분히 전 좋은 성과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도지코인 하실 때도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지코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뭘 할 건가 이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하락장에서 잠깐 사이에 뭐 이제 100%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다음 불장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로 그다음에 포모가 다시 한번 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. 자, 이런 거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도지코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또 욕먹기 겁납니다. 자,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열리는데요.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. 중간 선거랑 암호화폐 투자랑 무슨 상관이냐? 이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근데 요즘에 1년 정도죠. 이제 미국 증시랑 암호화폐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커플링된 효과를 봤습니다. 그렇죠. 많이들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역사적인 중간 선거 뒤에 증시가 어땠냐 그 흐름을 살펴봄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의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말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간단하게 중간 선거는 이제 하원 임기가 2년마다 열리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 치러지는 투표를 중간 선거라고 합니다. 뭐 더 이상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. 뭐 그런 게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기록인데요. 이제 얼만큼 1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데 두 개만 찍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미드텀에 1962년도에 3개월 동안은 17.1% 올랐고 6개월에는 23.5%, 12개월 뒤에는 30.9% 올랐습니다. 굉장히 높았죠. 근데 여기 이 사이는 사실상 뭐 시간적인 그 갭도 많고 이벤트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가깝게 보려면 2018년도 퍼포먼스를 보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. 그 2018년도 때 이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. 2014년도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0.3%.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그래도 8.6%가 늘었고 12개월을 치니까 12% 됐습니다. 그리고 에버러지로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한 건데 사실상 16.3% 이거는 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되게 차이가 많잖아요. 그렇죠? 그래도 여기도 안 나와 있지만 1939년도였나? 이제 그때 한번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 2차 세계대전이랑 대공황이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좀 예외로 두고 그때보다는 지금이 전 낫다고 봅니다. 일단은 그래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던 코로나 그 리스크가 없어졌잖아요.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흐름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고
이 1년으로 치면은 3개월, 6개월, 1년으로 치면은 증시도 다시 좋아졌다. 좋아진 걸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셨잖아요. 근데 암호화폐도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는 건데,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금 희망회를 돌려보면은 증시보다는 암호화폐가 훨씬 더 많이 두드려 맞았으니까 올라가는 폭, 뭐 암호화폐가 가장 이제 급락이랑 급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, 이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이제 리스크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. 잠시만요. 이거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제 일하는데 그 알바가 오늘 좀 열받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집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FOMC가 이제 12월에 0.5 베이시스를 콜링을 하면은 크리스마스 랠리 가능성이 있는 건데, 사실상 이번에 이제 0.75다 0.5다 말이 많은데,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 느낌으로 따지면은 저는 0.5로 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랠리 가능성이 더 있는 거고, 0.75로 간다. 그러면 좀 힘이 새는 거죠.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걸 참고하시고, 결국은 1년 뒤에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.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, 암호화폐가 지금 이렇지만 시간 지나면 사람도 익숙해지고 결국은 불장이 올 수 없다고 계속 많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, 저는 그게 기정사실을 봅니다. 제 생각이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은 넘게 같은 사이클, 하락장, 상승장, 되불장, 대하락장 계속됐고, 이게 그냥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그냥 펀더멘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며칠 안 남은 11월 11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. 그러니까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 예상치보다 완화가 된다면은 이거 역시 크리스마스 연말 랠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만, 아니라면 역시 좀 이제 영향을 받겠죠. 9월 달에 예상치가 0.1% 높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,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두 가지입니다. 비트코인, 암호화폐, 증시 둘 다 영향받은 게 이 미드텀 랠리, 히스토리컬 프라이스 액션하고, 그다음에 CPI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.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잠시만요. 자, 아까 제가 시간이 될 때 잠깐 커뮤니티 글로 말씀을 드렸는데, 지원 업데이트하면서 매칭 엔진 기타 모든 순조롭게 BTC 출금 진행 중인데, 아까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XRP 10만 개 이제 출금한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런은 못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게 FTX가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대형 거래소는 맞잖아요.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출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, 아니잖아요. 그 대조표를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숨긴 거죠. 근데 그거는 그렇고, 저희는 암호화폐인 경우가 결국은 100%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, 보시면은 지금 31,000을 이제 보기 쉽게 영어로 하겠습니다.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. 자, 22달러 60센트.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프라이스 액션하게 보여주는 건데, 제 FTX 거래소가 망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게 가격이 정말로 더 만약에 다운이 되면은 22달러 이상으로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저는 수익 물량을 조금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요. 그래서 이제 모든 거래소가 제가 왜 들어가려고 하냐면은, FTX가 대형 거래소잖아요. 근데 물론 바이낸스랑 상대가 안 되지만,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소 코인입니다. 네이티브 코인인데,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, 결국은 FTX 코인, FTT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. 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망하지 않을 거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지금 위험하죠, 많이. 왜냐면은 지금 바이낸스가 대놓고 트위터로 너네들한테 받은 그 지분 다 던질 수도 있지만, 내가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조금씩 던지겠다 그러니까 바로, 우리가 던질려면 다 던져라, 우리 지금 22달러에서 우리가 다 사겠다, 그 바이백을 하겠다 그러는데, 속으로 많이 겁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일단은 이게 떨어지면은 저는 계속 이제 눈을 이제 부릅뜨고 있다가 저는 좀 더 들어가려고, 제가 이제 수익 물량 들어가려고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소 코인들은 결국은 다 성공을 해요. 대부분 경우가. 왜냐하면 바이낸스에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, 다른 거래소 그것 때문에 다른 거래소들도
거래소들도 이제 거래소 코인에 이제 뭐 표현이야 그런데 굉장히 뭐 그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이 있었다 참고를 하시고요. 이제 이런 거 그냥 하나씩 배우고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흐름도 알면은 좀 시야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한번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. 자, XRP price is 얼마 in 5 years. XRP 가격이 얼마나 될까?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다양합니다. 100원이다. $10,000 간다. $1,000 간다. $100 간다. $1 패거져도 USD 간다.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 하는 거고 20달러에 $35 간다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저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은 XRP가 뭐 $5, $10 간다 그랬으면은 뭐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.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재밌게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소식도 있어요. 이제 XRP가 뭐 $5 정도 올라가고 $10 올라가면 너희들 다 팔 거 아니냐. 그러면 그때부터 기관들 다 사들인다.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 XRP 못 살 거다. 이제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임스 필란 변호사님이 아미커스 브리프가 11월 11일까지 다 이제 가야 되거든요. 지금 이제 12개잖아요.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조금 두세 개는 더 생기지 않을까. 그럼 15개 정도면은 암호화폐 문제잖아. 이게 전 국민적인 문제는 아닌데 15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. 현재 12개도 굉장히 많아요. 그만큼 지금 현재 리플사한테 쏟아지는 힘이 많고 굉장히 좋은 뉴스다.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존 디튼 변호사님을 좋아하는 게 이분이 스탠스가 안 바뀌고 굉장히 팩트에만 집중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 한번 들어보시면은 at a summary judgment, unless there's a settlement, where this case won't be resolved in February. 자, 이분이 말하는 게 뭐 세틀먼트 이제 합의가 있으면은 있기 전까지는 2월 달은 안 된다. 그다음에 3월 달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. 내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하지만 합의가 된다면은 어느 순간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존 디튼 변호사님 소식 많이 듣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트위터에서 찾을 수도 있고, 근데 이분이 제가 1년 이상 보다 보니까 이제 제임스 필란 변호사님이랑 굉장히 이제 이분이랑 굉장히 이제 그 팩트만 전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집중해서 이제 뉴스 이분이 말하는 거는 많이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합의로 간다 그래도 합의는 정말 어느 순간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썸머리 저지먼 들어가면은 다들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내년 뭐 최소한 3월에서 4월 늦으면은 5월 정도까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여기서 이제 SEC 의장이 CFTC가 스테이블 코인 감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.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SEC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? 너희들 더 가져가야 되는데 다만 SEC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소수다. 너희들이 먹을 건 조금밖에 없다.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거를 해석하는 게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SEC가 의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작년부터 1년 반 정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뭐 제가 맞췄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리플 XRP 투자, 뭐 다른 코인 투자도 진심이지만 특히나 XRP는 더욱더 제가 1년 반 동안에 방송도 한 사람이잖아요. 근데 제가 말한 게 거의 다 맞았거든요. 제가 못 맞힌 거는 그 시기 하나밖에 없습니다. 네,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더 맞았던 게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뒤에 뉴스 나온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의회가 무조건 나서야 된다 그랬는데 드디어 나섰잖아요.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자산 미국 상업농업위원회에서 위원장 데비 스테버나우 의원이 디지털의 자산에 대해서 더 많은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법안이 몇 주 안으로 이 위원회에 표결될 것이라 밝혔다. 그 다음에 내년 2023년 1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SEC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의회에 지금 눈치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 SEC는 뻔해요. 위태위태하다 정말로 CFTC의 부여가 굉장히 많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SEC가 리플사랑 그 합의하자 그럴걸요. 왜냐면은 CFTC가 더
더 많이 가져가면은 SEC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. 딱 하나요. 리플사 소송 마무리를 해야지만 그나마 발언권에 좀 힘이 실리는 거죠. 본인도 할 말이 생기는 거니까. 소송을 질질 끄고 멀쩡일전하는 리플사를 발목 잡고 있는데 누가 SEC 편을 들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희망회를 돌리자면 1월 초에 마무리 했으니까 이때 계속 눈치 보면서 합의가 이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붙이자면은 SEC가 최근에 3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피라미드 계획으로 11명을 이제 개인 기소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칭찬해 주는 게 맞아요. 왜냐면은 이거 잘한 거니까요. 피해자들 많이 그 양산된 거를 지금 잡고 있는데 뭐 폴세이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홍보한 사람들 개인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SEC가 하는 건데 멀쩡일전하는 리플사를 발목 잡은 거는 당연히 그거는 이제 뒤에 뒷배가 있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일단 벌어지는 게 벌어지는 건지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1월달 정도에 조금 그래도 좀 움직임을 SEC 움직임을 보는 거, 그 다음에 이 법안이 어떻게 나올 건지 또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뉴춘.co 이게 캐나다 이제 XRP 재상장한다는 거래소인데 제가 쳐보니까 안 나옵니다. 여전히 아직 재상장이 안 됐고요. 일단은 이제 재상장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XRP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 주 동안 좀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또 한 주 동안 또 힘내시고요. 또 주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